회계사님들 그 요즘 MZ들은 우리가 어차피 일해봤자 국민연금 못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못 받아요. 일단 MG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MG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생각보다 네. MG의 범위가 넓긴 한데 근데 막연하게 그런 생각 있죠. 이제 국민연금 내기만 하는데 국민연금 빵꾸나게 생겼다. 제도 개혁해야 된다. 뭐 정치권에서도 항상 그 얘기를 대통령 선거 전에도 하니까 사람들 관심이 가긴 갈 거예요. 실제로 못 받을 확률이 높긴 하죠. 인구 구조상. 그렇죠.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또 미국- 다른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포기하면은 정 회사님은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하죠? 우리 회계사라고 다를 게 없잖아. 우리. 솔직히 사람 말해서. 다를 바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가 3명이니까 이 아이들을 좀 잘 키워볼까 해요. 생각보다 이제 총명한 친구도 셋 중에 하나 있고요. 뭐 그래서 셋 중에 하나는 터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셋 같아요. 중에 하나 터뜨려서 패치가 됐네. 제 노후로. 일단 저는 한 명이어서 이런 네. 고민 많이 해요. 언제까지 도대체 일해야 되냐. 아 근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되죠. 네. 연금도 안 나올 판에 우리 그럼 언제까지 일해서 우리도 똑같이 이제 법인 대표직을 맡고 있지만 회계법인 안에서 저희도 근로소득을 받고 그렇죠. 거기서 소득세 내고 건보료 내고 다 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 노후는 누가 책임져 줄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사가 뭐 평생 직장이다, 뭐 전문직이라서 괜찮다고 하는데 누가 찾아줘야 평생 직장. 누가 찾아줘야 평생 직장이고 저희가 대부분 컴퓨터로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한 40대 후반, 50대 가신 못해. 형님들 못해. 안 보인대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저 요새 10시 넘어가면 눈이 안 보여. 솔직히 얘기해서. 안 보고 하고요. 모니터를 큰 걸로 샀어요. 이런 어떤 신체는 늙어가고 이런 고민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결국엔 다음 세대한테 우리의 몸을 의지해야 되는데 기트의 몸을 맡기듯이 다음 세대에 우리가 몸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출산율이 너무 낮단 말이죠. 이게 결혼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포기하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안 하고 나라에서는 장려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뭐 특정 대출이라던가 주택 공급이라던가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결국에 이런 걸 작용한다고 해요. 지금이야 좋은데 우리 대를 이어서 그 친구들도 좀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맞아요. 애도 낳고 뭐 미래를 도모한다는데 숫자로 이미 나왔죠. 극단적이죠. 0.78명이면 이제 거의 안 낳는다는 얘기인데 다들 그렇죠. 불투명하게 본다는 거예요. 안 좋다. 네. 안 좋게 본다는 거죠. 제가 뭐 이제 인스타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보는데 거기에서 되게 설득력 있었던 글 중에 하나가 출산율 정책이 애를 낳았을 때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잘 살게 해줘야 사람들이 나을 거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애를 낳았을 때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선택지가 생긴다는 거죠. 가치관 자체가 우리나라는 좀 애를 안 낳았을 때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물질에 대한 중요성도 사람들의 가치관에 좀 더 반영이 되는 편이라서 그런 게 좀 더 출산율에 반영된 게 아니냐 라는 얘기였었는데 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국, 이제 인구 구조학적으로 사회가 초반기에는 이제 피라미드형, 그러니까 그렇죠. 젊은 세대가 그렇죠. 많은 네. 피라미드형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안정형으로 바뀐다고는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 극단적인 역피라미드형으로 가고 있는 있죠. 거지. 네. 65세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경제활동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가능한 그 사람 한 명이 65세 이상의 인구를 얼마나 케어해야 되냐 뭐 이런 건데. 그치. 네. 근데 역피라미드가 되면 그냥 딱 생각해도 부양해야 되는 그 노인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2030년에는 1대1이래요. 한 명이 한 명을 케어해야 되는 거야. 나 1대1. 외에. 나는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가족 먹고 살아야 되고 누군가를 를 먹여 살려야 살려야 되는 거고. 되고. 야, 심각하네.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비용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사회적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젊은 사람들은 부담하기 싫은 거죠. 이게 뭐 지금 소득세나 뭐 4대 보험료나 그런 게 점점 올라가면 올라가지 적어지진 않을 텐데 맞아요. 요즘 떼는 거 봐도 되게 근로 의욕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이만큼을 떼어가? 약간 정부랑 공동사업 하나 나는? 뭐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건데 이게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근로 의욕을 건드는 거거든요. 맞아. 그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그래서 내 새끼들 나중에 커서 사는 거 생각해 보면 분명 지금보다 세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냥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맞아.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죠. 이게 우리나라가 먹고 살 만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발전을 엄청나게 급격하게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쌓여있는 부가 없어. 노후를 준비할 만한 우리 아버지 세대나 그 윗세대도 부를 쌓아놓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2세들한테 맞아. 투자하고 키우느라 바빴지 정작 이제 자기의 노후를 대비할 자금이나 이런 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친 좀 이슈인 것 같아요. 이 0.78이 경제적 인구들이 되었을 때 부모를 어떻게 보양할 것이냐. 못한다고 봐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한테 별로 이렇게 안 주려고. 나 쓰고 그냥 가는 걸로. 나는 그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요. 사실 그 지금 우리가 일해야 되는 나이가 더 길어져야 되는 건데 맞아. 여의도 금융권은 사실 빨라. 턴오버가 너무 빠른 거야. 은퇴하신 네. 분들이 많았어요. 네. 은퇴하고 그분들이 되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퇴는 통상적으로 40, 50대에 다 하시는데 수명은 늘어났고 맞아. 아래에서 받쳐줄 사람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로. 그래서 네. 이제 제 생각에는 적절한 세대 교체. 좀 이제 박수 칠 때 떠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떠나시고 뭐 하시죠? 그분? 떠나시고 뭔가의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지. 오래됐지만 임금 피크제나 이런 것도 많잖아 사실은. 그런 것도 많죠. 네. 주도적인 세력들이 소득에 집중되어 있는 네. 그런 것보다는 네. 조금 내려주고 좀 넓혀놓고 네. 그리고 또 명예롭게 은퇴하고. 회사님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그렇게 역피라미드 구조였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일본의 MZ들은 회사를 골라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본은 참고로 잘 사는 나라였고 네.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어. 그 펀더멘탈이 너무 두껍고 그렇죠. 이미 네. 은퇴한 사람들은 다 캐시를 많이 갖고 계신 게 그렇더라고요. 통상이고. 우리나라는 노인층의 빈곤이 문제라면 그쪽은 세대 갈등이 문제인 거고 그래서 소득세 저항이 엄청 크고 부를 축적을 하고 이분들이 나이를 은퇴하신 먹은 거고. 거라. 그렇죠. 은퇴를 하신 상태에서니까 뭐 고민이 별로 없게 되는. 그러니까 그러겠다. 세대 간의 갈등이 되게 심하고. 그러겠다. 일본은 최근에 뉴스 보면은 뭐 30년간의 긴 터널이 끝난 것처럼 뭐 이제 끝났어요. 뭐 이제 저성장 시대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물가 안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상태로 수십 년 지났는데 일본의 MZ들은 부동산마저도 그냥 되게 편하게 사는 걸로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게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전에 이미 부를 좀 많이 축적한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은 좀 구조적으로 좀 많이 다른. 펀더멘털이 다르다. 많이 다른. 한국이 오면 더 크게 올 것이다 좀. 한국은 사실은 노후도 보장이 안 되는 정도로 기반이 좀 약한 편인데 일본에 비하면 일본은 의외로 경제 인구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뭐 예금이나 이런 것들로만 살 수도 있는 그 퍼센트가 또 높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그래서 뭐 알바만 하고 사는 그런 거 가능한. 그럼 한국은 계속 일해야 되는 거네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답을 내기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저희 업계에서 봐도 저희 같은 좀 젊은 회계 법인이나 회계사들이 조금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희가 뭐 일은 또 기깔나게 하죠. 기깔나잖아요. MZ 회계사로서 언제까지 일하실 생각이세요? 저 목표치가 있어요. 저는 MZ세요, 근데? MZ고 84년 MZ고 저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목표치. 목표치가 언제? 금전적인 목표치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거 있으세요? 네, 그거 제가 그럼 카톡으로. 그거 딱 치면 나갈 거예요. 그거 치면은 그럼 뭐 하러 가세요? 저는 원테이블. 원테이블 레스토랑? 네. 저 갈게요.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저희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